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7월 2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암 있죠, 암. 암이 치장암이 제일 어렵다고 그러는데요.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 참 이거 괴로운 거죠, 이게. 허기사 요즘에 암보다 치매가 더 무섭다, 그렇게 얘기도 하더만요. 그래서 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암. 미 암학회에서 기립박수 받은 표적 항암제의 비밀. 암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미국에서 암학회가 열렸었는데 그쪽에 그 발표한 그 에너투라는 그 항암제 그 약을 발표했을 적에 너무나 놀라서 기립박수, 모두가 일어나서 기립박수했던 그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미국 시카고의 한 컨퍼런스 홀에서 기립박수가 터졌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암학회인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 연례학술대회 현장에서 새로 개발된 항암제가 기대하지 못했던 엄청난 효과를 냈다는 사실이 발표된 직후였다. 주인공은 영국계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여러분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맞아 보셨죠? 아스트라제네카 회사에서 만든 거. 일본 제약사 다이이치산코가 공동 개발한 유방암 치료제 에너투다. 에너투. 기존에는 치료가 어렵던 특수한 유형의 유방암 환자에게 에너투를 사용할 경우 기존 항암제에 비해 생존 기간이 50% 가까이 증가했으니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산전수전 다 겪은 암 전문가들이 흥분할 수밖에 없었다. 에너투는 어떻게 이처럼 압도적인 결과를 낸 것일까? 그 비밀은 ADC라는 새로운 개념의 항암제이다. ADC라는 새로운 개념의 항암제이다. 예전에 암은 불치병에 가까운 질병으로 인식됐다. 그렇지만 새로운 항암제들이 개발되고 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조기 검진이 활성화된 덕분에 이제는 암도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의 범위 내로 들어오게 됐다. 물론 너무 늦은 시기에 발견된 암은 여전히 치료하기 어렵지만 실질적인 완치 판정이라 할 수 있는 5년 생존율의 변화를 보면 암 치료 수준의 차이는 극명하다. 1990년대 초반 암 환자 5년 생존율은 42.9%였지만 최근에는 이 수치가 70.7%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이다. 많이 올라갔네요. 그런데 왜 완치라는 표현 대신 5년 생존율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사용될까? 가장 큰 이유는 암이 치료만 어려운 게 아니라 평가도 어려운 질병이기 때문이다. 흔히들 생각하는 것과 달리 암은 무조건 커지는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일정 기간에는 크기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며 가끔은 자연적으로도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주변 조직을 침투하며 계속 커지고 이를 막기 위해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때도 암이 더 커지는 것만 막는 경우와 실제로 암세포가 줄어드는 즉 치료되는 경우로 나눈다.
그러다 암이 재발하는 경우마저 생기니 암의 크기만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닌 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기준으로 암의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게 더 합리적인 셈이다. 이런 배경 아래서 다양한 항암제들이 어떻게든 환자의 생존 기간을 늘리려고 분투하고 있지만 문제는 생존 기간이 똑같더라도 환자의 삶의 질 측면에서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똑같이 말기암 진단을 받고 1년을 생존하더라도 A 항암제를 쓴 사람은 암의 추가적인 진행 없이 무던히 버티다가 사망하지만 B 항암제를 쓴 사람은 죽기 직전까지도 계속 암이 진행되어 끔찍한 고통을 겪다 사망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암의 진행이 없는 생존 기간을 뜻하는 무진행 생존 기간이 암 환자에겐 더 유의미한 정보다. N2는 무진행 생존 기간을 기존 항암제에 비해 2배로 늘렸다. 여기서 기립박수가 나왔던 것이다. N2가 이토록 놀라운 효과를 낸 이유는 기존 항암제가 사용하던 암치료 전략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항암제는 3세대를 구분할 수 있다. 1세대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라 불리는 것들로 암세포가 우리 몸의 일반 세포보다 빠르게 분열을 하고 증식하는 점을 노려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방식이다. 1세대 항암제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에도 어느 정도 독성을 입히지만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는 그 독성을 몇 배나 더 크게 입는다. 그러니 몸이 버틸 여력만 있다면 암세포를 먼저 나가떨어지게 만드는 약간은 무식한 방법이다. 흔히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하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떠올리는 이유도 1세대 항암제의 특성 때문인데 암세포만큼은 아니지만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낭세포도 빠르게 분열하는 탓에 항암제 독성이 몸의 다른 세포에서 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게 2세대 항암제인 표적 항암제이다. 암세포 중에서는 특이한 유형의 표적을 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표적과 짝이 맞는 물질인 항체를 넣어주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여기에 반응해 암세포를 공격하거나 항체에 의해 암세포가 어느 정도 무력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지만 그 특정 표적을 발현하지 않거나 적게 발현하는 암세포에는 그 효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1세대 항암제와 2세대 항암제의 특성을 조합함으로써 이 한계를 돌파한 게 바로 항체, 약물 복합체, ADC, 약물 복합체 방식의 항암제다. 짝이 맞는 표적에 찾아가는 성질이 있는 항체의 꽁무니에 마치 핵탄두와 같은 강력한 항암제를 붙여서 짝이 맞는 표적의 개수가 적더라도 ADC가 도달하기만 한다면 암세포를 확실히 박살내는 방식이다. 실제로 유방암 환자의 20-30% 정도는 암세포 표면에 HER, HER2라는 암세포 특이 표적이 발현되어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HER2라는 표적에 짝이 맞는 표적 항암제를 사용한 덕분에 생존율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렇지만 HER2가 적게 발현된 암 환자는 HER2에 짝이 맞는 표적 항암제를 써도 별다른 효과가 없어 세포 독성이 강한 1세대 항암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HER2가 적게 발현되더라도 표적의 결합만 하면 핵폭발과 같은 막강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설계된 N2가 이번에 실제로 성공을 거둔 것이다. 성공을 거뒀다. 마땅한 치료제가 없던 소수의 HER2 저발현 유방암 환자들이 새로운 약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현재 N2의 투약 비용은 1회에 2천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고
통상 3회 정도는 투약해야 한 번의 항암 치료 주기가 끝난다. 주사를 맞기 위한 병원비 등을 포함하면 대략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 건강보험제도 덕분에 일반적인 암 환자는 치료비의 5 내지 10% 안팎만 부담하면 되지만 N2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탓에 오롯이 환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아직까지 식약처에서 국내 허가도 받지 못했으니 허가를 받고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는 적어도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허술한 심사는 말아야겠지만 암 환자의 2년은 건강한 일반인의 2년보다 바삐 지나간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2년이라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없나요? 2년 안에 약이 나왔는데도 앓다가 사망하는 분이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근데 비용은 좀 비싸네요. 1회에 2천만 원, 3회를 맞으면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잘 됐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 도입 시기를 땡기고 건강보험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모든 암 환자들 또는 일반인들도 그렇게 바랄 것입니다. 2년보다 절반 1년은 어떤가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N2 여성들이 유방암에 걸려서 유방을 절개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얼마나 가슴 아프고 한 겁니까? 또 그래도 이제 완치가 되면 다행인데 또 이제 그것이 계속 전이가 되고 그러면 결국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여튼 암 환자들을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계 암 그 학자들이 무던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N2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것은 아주 괄목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속히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